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장세진입니다. 오늘 영상은 겁재의 간명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영상 놓치지 마시고요.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간명법은 용어나 풀이상 다소 난해한 부분이 있으므로 반복 시청하실 것을 권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겁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간과 배가 다른 이복 형제를 말합니다. 또 글자 그대로 재물을 겁탈한다는 뜻이고 육친으로는 경쟁자, 거래업체 등을 뜻합니다. 비견에 비해서 재물을 겁탈하고 재성을 극하는 힘이 2배나 강합니다. 겁재의 주된 역할은 정제를 극하고 편인을 설계하며 상관을 생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생극관계는 십성 전반에 걸쳐 적용되기 때문에 잘 익혀두셔야 합니다. 겁재의 특성은 일간인 나를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자기가 먼저 설치되고 일간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특성을 갖습니다. 겁재의 성격은 비견과 같이 강한 신임으로 자아의식과 자존심이 매우 강합니다. 특히 양일간은 더욱 강하며 과단성이 있고 남에게 지기 싫어합니다. 월지에 겁재가 있고 재차 겁재가 겹쳐 있으면 각박한 마음이 있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중 성격이라는 비난을 받습니다. 단 월지에만 겁재가 있으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신왕한 사주에 월지가 겁재이면 이기주의자로 오해를 받기 쉬우며 관살로 제하고 간합해서 선화를 하면 흉해가 없습니다. 겁재는 정제를 극하므로 겁재가 많으면 정제, 즉 처를 극하게 됩니다. 사주에 비견 겁재가 많으면 남의 밑에 있기를 꺼리기 때문에 회사원보다는 독립자영업, 전문직, 자유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적인 면에서는 비견 겁재가 많으면 동업은 실패합니다. 신왕한 사주는 대운 세운에 겁재운이 오면 재물을 겁탈하기 때문에 손재 파산합니다. 그러나 재다 신약한 사주는 오히려 돈을 벌기도 합니다. 특히 천간의 겁재는 일간에게는 거의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간이 신약하고 주변에 비견도 없을 경우에는 지지에 있는 겁재가 가끔씩 일간의 뿌리가 되어주는 형국일 때 겁재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관성, 특히 편관이 있을 때에는 일간을 도와주는 협력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한편 신약한 사주이고 편인이 있을 경우에는 일간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겁재만 밀어줍니다. 흔히들 신약 사주의 경우에 겁재가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그렇지가 않다고 봅니다. 양간의 경우에는 편관이 있어야 겁재를 재화시켜 줄 수가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양간의 겁재를 양인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오랜 경험으로 봤을 때 겁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복형제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봅니다. 겁재를 간명함에 있어서 먼저 겁재의 길작용을 보겠습니다. 겁재가 길작용을 한다는 것은 의외의 말 같으나 겁재는 나의 친척이면서 형제인 관계로 결코 무정한 관계는 아닙니다. 만약 명식이 신약하면 겁재의 도움에 의해서 신강하게 됩니다. 명중에 재성이 많으면 나의 일간이 과로하여 약하게 되므로 겁재는 재의 태과를 제하고 나의 약한 것을 보강합니다. 이 경우에는 겁재가 가장 유용한 신이 됩니다. 용신이 편관일 경우에 양일생은 겁재가 와서 간합을 합니다. 사흉신은 간합을 좋아하므로 편관은 간합하여 흉의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인수격은 겁재를 좋아합니다. 인수격은 정제가 와서 파괴할 경우가 있는 관계로
겁재는 이 정제를 극해서 인수의 적을 제하고 인수를 지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또 식신격은 겁재를 좋아합니다. 즉 사길씨는 생함을 좋아합니다. 다음은 겁재의 흉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겁재가 일주를 돕는다고 하지만 신왕하고 또 비견 겁재가 많으면 지나치게 신왕해서 흉해가 극심합니다. 정제격의 겁재를 보면 제격이 파합니다. 관살이 구신이 없으면 비록 재산이 있어도 후에 가난합니다. 양간 겁재는 흉의 작용이 강하고 음간 겁재는 유합니다. 명중에 비견 겁재가 많이 있으면 철을 극하고 자를 해하고 재를 파합니다. 명중에 재를 보게 되면 무정하게 되고 육친이 서로 다투며 남명의 경우는 철을 극합니다. 자, 이번에는 겁재와 육친 관계를 살펴봅니다. 비견 겁재는 형과 언니, 남동생과 여동생의 성입니다. 생월은 생일보다 상위에 있어서 직계 존상이 되는 관계로 생월에 비겁이 있는 사람은 가정에 형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겁이 명국의 기신이 되면 형제가 쇠하든지 아니면 나의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겁재는 횡포가 심한 신이지만 정관이 있어서 이를 제하면 겁재의 힘이 약해집니다. 또 일지는 배우자궁입니다. 일지에 겁재가 있으면 배우자를 극하고 명중에 처성이 있으나 무근한데 재차 겁재운이 오면 이별의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겁재운이 들어올 때의 간명법을 알아봅니다. 제격이 무근한데 겁재운이 오면 실패를 면치 못합니다. 하지만 제격이 재성이 많고 신약하면 비견 겁재운에는 개운이 됩니다. 인수격이 정제가 있어서 인을 파괴했을 때 겁재운이 와서 정제를 제거하고 인수를 구하면 발달합니다. 겁재운은 강렬한 것이므로 대개는 흉운이지만 명중에 정관이 뿌리가 있어서 제해주면 해가 없습니다. 일주가 극히 쇠약한 명식은 비견 겁재운이 와서 활기가 생깁니다. 끝으로 겁재가 과다할 때의 간명법을 알아봅니다. 겁재는 용맹한 행동의 성입니다. 따라서 과감한 행동력이 있습니다. 분위기 조성을 잘하고 현장을 장악하며 존재감을 표현합니다. 타인의 호감을 사며 솔직담백한 비견과는 다릅니다. 겁재는 기회를 잘 잡고 상대방의 기분에 영합을 잘 합니다. 내심으로는 절대 원하지 않더라도 타인이 알지 못하도록 감정을 감출 수 있습니다. 또한 비견에 비해서 환경 적응력을 갖고 있습니다. 겁재는 정제를 극지하므로 겁재가 과다하면 재물취득에 불리합니다. 겁재가 많으면 소모가 많아서 재산 축적이 쉽지 않으며 개성이 강하고 융통성이 부족합니다. 경솔하고 아나무인의 행동을 하며 생각하면 바로 행하고 결과를 미리 고려하지를 않습니다. 겁재가 많으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종종 수습이 불가한 사정을 만들고 인간관계까지 좋지 않아서 분쟁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겁재가 퇴거하면 비견과 마찬가지로 융통성이 부족하고 상업 발전에 불리합니다. 겁재는 불로소득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타인의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해서 규모를 키울 수 있습니다. 겁재가 왕하면 반드시 식상의 설기와 생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무모한 용맹이 사라지고 행동력과 두뇌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만약 식상이 없고 칠살이 있으면 권위와 행동력이 강화가 돼서 지휘력이 뛰어난 무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주에 겁재가 3개 이상으로 많다면 이를 나의 특성으로 여기고 장점으로 승화시키는 노력이 학인의 발전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화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빨간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겁제 간명법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식신에 대한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